네, 여러분은 지금 정치색이 없는 방송 아제스플레인을 보고 계십니다. 전혀 없었죠. 네, 저는 없었어요. 정치를 네. 은퇴한 사람입니다. 네. 예. 러시아가 이기면 휴전을 하면 휴전 아니겠죠? 뭐 어떻게 돼? 뭐 그러면 여기서 종전이 한번 더 되면 가지 뭐. 세상의 모든 잡지식 아제스 플레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원인이 이제 첫 번째가 뭐 역사적 관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 예, 그런 걸로 이제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2년도인가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리고 한때 엄청 막 크게 일어나다가 잠시 소강 사태 보이다가 이번에 트럼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설을 통해서 또 슬슬 불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걔도 또 미국한테 협박했더만. 뉴스 보니까. 그 동네는 어, 외교를 모드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너네 미국 지원 안 해주면 핵 쏠 거야? 막 이러고. 우크라이나에 핵이 없잖아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밀히 말하면 지금 포기한 지금은 없어요. 예, 네, 지금 지금은 없는 없는데. 상태라서 그렇지. 어. 핵을 쏜다가 아니라 핵 개발을 다시 하겠다. 아, 개발을 다시 하겠다. 네. 러시아가 아까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잖아요. 소련으로부터. 근데 그 전에 소련이 우크라이나의 핵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막 드러났고 그 상태에서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때 그 독립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세계 군사 3인가 뭐 그 정도로 셌다고 하더라고요. 핵 보유 예, 때문에. 핵 보유 핵 때문에. 보유 때문에. 예. 물론 뭐 나중에 그 핵 보유 다 포기하겠다. 대신에 돈 줘.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 했는데. 누가 포기시킨 거예요? 그거를? 그건 누가 미국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 미국에서 포기시키고 우크라이나는 이거 러시아에 다시 돌려주고. 아니요, 미국에 팔았습니다. 아, 미국에 미국에 팔았어요. 아, 미국. 우리가 살게 핵 한 발당 100만 달러 주고 팔았습니다. 야, 경제 지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역시 맞아. 미국. 그리고 경제 지원 해주고, 네. 안 쳐들어온다 약속하고, 그렇게 미국에 팔았어. 예. 그럼 도와줘야지. 그래서 돈으로 도와줬잖아요. 예, 돈으로 좋아졌는데 이것도 너무 좀 이게 전쟁이 길어지니까 힘들죠. 미국도 유럽 국가들도 힘들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지원이 끊어지는 상태예요. 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 안 도와주면 너네 핵 쏴버릴 거야? 쏜다는 아니고 어. 그 우리는 기술자랑 이거랑 다 있다. 네. 하고 소련은 야 미국 너네 우크라이나 도와줘봐. 그때부터 3차 대전이야. 뭐 푸틴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랑 진짜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언제든 그렇죠. 재처리를 예.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또 서서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에 북한이 또 지원을 했죠. 몇 명, 12,000명인가? 예. 갔는데 간 건 맞는데 뭐 전쟁에 투입이 됐다. 그거는 다 카드라 통신이더라고요. 간 것도 간 것까지는 간 것까지는 양쪽 다 맞는데, 인정했어요. 인정했어요? 네. 간 거는. 네. 근데 뭐 지금 영상에서 떠돌고 있는 뭐 북한 군인의 시체 이거는 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퍼뜨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동네에도 뭐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동양인들이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까레스키 뭐 그런 고려인, 예, 네. 고려인. 그래서 그럼 러시아는 좀 지치지 않을까요? 좀 전쟁을 좀 안 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예.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다더라고요. 네. 요즘. 네. 그러니까 뭐 음. 끝내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지금 당장 끝내도 러시아는 이상해져요. 예, 거기에 쏟아 부은 돈도 엄청 많고 한때는 뭐 한 달에 30조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러시아가 전쟁 일으켰을 때 유럽 국가들이랑 미국은 다 뭐 경제 제재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 일으켰을 때 푸틴의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거든. 근데 러시아도 이제 강한 걸 좋아하나 봐. 엄청 강하죠. 네. 거기야말로 마초의 나라니까. 아,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비슷하네요. 막 그렇죠. 이렇게 힘으로 막 힘으로 우리가 가고 세다 강하다 막 이런 거를 좋아하네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승리할 때마다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그 이후로 한 3, 40년간은 엄청 전성기라고 해야 되나? 예. 근데 한 번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은 확 쪼그라들어. 그래서 푸틴도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대로 전쟁을 멈춘다? 그럼 이거 러시아가 진 거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는 그 세력이 더 쪼그라들면서 그럼 뭔가 명분이 있어야겠네요. 여기서 멈추려면. 명분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 걱정이 되는 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들 뭐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북한이 개입됐잖아요. 예. 이제 또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뭐 군인을 몇 명을 파견했다. 예. 파병인지 파견인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뭐 옛날부터 창간 무관 같은 거는 파견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뭐 이걸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움직이면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면 이건 좀 제 생각에는 최악이 될 것 같아요. 예, 러시아가 이기면 우리나라 외교 관계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기면 중국도 약간 좀 영향을 받아서 대만을 좀 침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새 경기 침체를 엄청난 경기 위기를 한중일이 같이 받고 있는 와중에 중국도 요새 뭘 해도 안 풀리는 경제 상황인데 그나마 이게 러시아가 이기는 순간 물꼬가 좀 트이는 게 뭐냐 하면 그 미국 돈으로 우크라이나가 싸웠듯이 지금 좀 물자 중에 상당수를 댄 게 러시아 쪽에 중국이거든요. 이제 대금 회수가 가능하면 그나마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거죠. 뭐 정권이 위기가 있을 때는 전쟁으로 돌파하는 사례들이 꽤 있어 왔기 때문에 해병대 보내지 마십시오. 해병대 위험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대통령이 그분이라는 게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러시아가 이긴다. 또 러시아가 또 북한한테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겠어요. 예. 마치 예전에 미국이 우리나라 지원해줬듯이. 이미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 이상의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짜 북한의 군대를 현대화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까지 안 가더라도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고립된 상태에서 제일 위기를 겪어왔던 거 두 가지가 식량하고 에너지였는데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러시아가 이기게 된다. 이번에 군사적 협력을 한 건가요? 만약에 상대방이 했죠. 침략을 당하면 자동 참전하는 걸로? 네. 그리고 또 뒤에서 러시아가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협정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남한이랑 또 대치 상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도 조금 직결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좀 이제는 생각해야 할 문제 같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정치색이 없는 방송 아제스플레인을 보고 계십니다. 전혀 없었죠. 네. 저는 없었어요. 정치를 은퇴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대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뭐 어쨌든 트럼프가 협정을 맺게 한다라고 하면 협정을 맺을 거잖아요. 어쨌든 전쟁은 끝난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러니까 이제 승자 없는 전쟁 아니에요 이러면? 그렇죠. 근데 승리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휴전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면 러시아 승, 어떤 조건으로 하면 우크라이나 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승리 조건은 일단 첫 번째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돼. 이 러시아 승리 조건요. 두 번째 크림반도랑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온전히 러시아 땅으로 인정을 해라. 인정해달라. 국제사회에서. 지금은 이제 크림반도는 점령 상태고 돈바스가 이제 곡창지대인 거죠. 거기를 이제 안정적인 식량 자급 지역으로 만들겠다. 어차피 옛날에 소련 땅이었지 않느냐. 안정적으로 이건 우리 거다. 인정해달라.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승리 조건은 그 반대겠죠. 나토와 EU 가입. 그리고 돈바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크림은 못 준다. 여기까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크림이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돈바스는 친러계가 물론 크림도 마찬가지인데 돈바스는 친러계가 너무 많아요. 예. 뭐 소유해봤자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길 예. 만한 곳이다라는 그렇죠. 판단이 있겠네요. 예. 우크라이나 쪽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서 협상이 끝났다. 뭐 그래도 러시아는 북한을 계속 지원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하는데 그 문제가 그거예요. 어쨌든 북한이 개입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북한이 개입을 했는데 고작 뭐 달러 몇 푼 벌자고 개입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우리 길냥이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 예. 그럼 뭐 러시아의 승리가 됐건 우크라이나 승리가 됐건 뭐 어느 쪽이 됐건 대신에, 북한은 예.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었네요. 맞아요. 근데 러시아가 승리하면은 북한의 군비는 좀 더 세실 거고 예. 남한에 대한 대립이 좀 더 세게 나갈 거고. 네. 예. 한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예. 연애 선생의 아제스 플레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